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저께 1월 3일에 이어서 오늘은 주말인데요. 1월 4일입니다. 2020년 1월 4일인데 어저께 이후에 오늘은 주말이어서 영어는 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녹음을 시킬 때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한번 들으시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어를 왜 하는가 라고 이제 제가 한번 구조화를 시켜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영어는 왜 하는가?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좋아서,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학 가려고, 그리고 진학하거나 뭐 승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혹은 못하면 쪽팔려서 해외여행 가려고, 마지막으로 애한테 공부시키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자, 동기부여가 가장 강한 학습기간을 보고 몰입도라고 하는데, 학습기간이나 몰입도를 봤을 때, 좋아서 하는 경우나 유학을 목적으로,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강하게 오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진학이나 승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남들이 하니까 뭐 여행 가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학습기간이나 몰입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엄마인 경우, 또 아빠인 경우, 애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럴 때 엄마는 이렇게 영어를 못해요. 아빠는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랬는데 어, 정작 내가 모르니까 애한테 너무 쪽팔린 엄마 아빠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그 가장 좋아하는 긍정적인 거는 좋아서 하는 경우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진학이나 승진까지는 목적이 있으면 굉장히 영어를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좋아하는 경우는 학습 교재도 이것저것 찾아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영어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조회해보고 또 학원도 가보고 또 주변에 외국인 있으면 외국인한테도 가서 직접 말도 걸어보고 또 주변에 외국 친구들도 한번 사귀어보고 그리고 영화로 된 거,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영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동기부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해당되는 목적에 맞게끔만 하게 되겠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를 왜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다 보니까 아, 궁극적으로 자기 목표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아,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이렇게 영어하고 친해지는 느낌, 영어를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또 영어를 좋아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카테고리에 포함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 그 사람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 있어서 듣기가 있고요. 말하기가 있고 쓰기가 있고 읽기가 있습니다. 자, 아기하고 제가 처음에 비교를 해드렸는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듣기 시작합니다. 말은 전혀 할 줄 모르죠. 주변에서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고 할머니가 자장가 불러주고 그리고 계속 듣습니다. 언제까지? 말문이 틀 때까지요. 그리고 나면 그게 이제 계속 들어본 1년, 2년, 3년 들었던 그러한 세월들이 머릿속에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뇌에서 계속 사람의 뇌에서 그
듣는 처음에 들었던 것들을 갖다가 계속 저장을 시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순간 말문이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옹알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말할 때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니까 계속 틀리게 얘기하면 또 엄마 아빠가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교정을 해주죠. 그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건 저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가 늘어갑니다. 그리고 유치원 정도 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글쓰기에 들어갑니다. 글쓰기에 들어가고 학교를 진학을 하면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문장들을 쓰기 시작하게 되겠죠. 자, 쓰기 시작하면서 그와 동시에 좀 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읽기가 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순서대로 아기가 언어를 습득한다. 그래서 보통 읽을 수 있을 단계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좀 빠른 아이들이 한 5살, 좀 보통이다 그러면 뭐 7살, 8살 이쯤까지 가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의 시간적인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몇 달 만에 습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촉박한 느낌을 받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순서를 잠깐 들여다보면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처음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 처음에 가자마자 했던 게 A, B, C, D를 썼던 것 같아요. A, B, C, D 듣기보다는 다 쓰기 위주였죠. 그래서 A 쓰고 B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교재에서 나온 게 How are you? 이런 거죠. 그 다음에 I am 뭐 Jack 뭐 이런 거죠. 우리 철수와 영희 할 때 영어에서는 Jack and Jill이잖아요. 잭이 철수고 Jill이 그 영희죠. 그리고 쓰기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선생님이 따라해보라고 하죠. 읽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원어민 선생님들이 아니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발음을 해주는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영어를 배울 때 이 영어가 원어민하고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대학교 가서 듣기를 시작합니다. 이유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니면 학원을 가서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의 말을 처음 듣기 시작합니다. 듣기를 시작했죠. 듣기를 시작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쓰기하고 읽기 쪽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듣기하고 말하기에 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듣기하고 말하기를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과 과정이나 우리의 영어 습득 순서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 순서를 바꾸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쓰기하고 읽기는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듣기하고 말하기, 쓰기, 읽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기하고 읽기는 이미 많이 완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시간을 듣기하고 말하기 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 다시 읽기 이런 쪽으로 계속 정교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아기는 이미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원어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한국말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영어를 들으려면 영어를 영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원어민이 얘기해주는 영화를 보거나 원어민이 얘기해주는 뉴스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어민이 말하는 거를 들여다보고 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복사를 하고 똑같이 반복을 하는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원어민처럼 100%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쓰기도 있는데 우리가 쓰기를 배울 때 뭐 긴 문장을 쓰거나 할 때 우리가 아주 고급적인 방법으로 쓰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뭐 이게 많이 저게 많이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자, 말하기가 가능하면 읽기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미 쓰기하고 읽기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듣기는 한국 사람이 발음해주는 그 영어 방식대로 듣는 게 아니고 영어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액센트, 말하는 패턴, 말하는 방법을 듣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 말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남아공 사람이나 이와 같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말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영어 공부의 핵심이고 그리고 영어 공부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투여해서 그 부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일종의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기들은 계속 듣고 계속 말하다가 계속 틀리잖아요. 계속 틀려도 아기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서 자기들이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말을 하고, 틀리면 옆에 있는 분, 엄마, 아빠가 틀렸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교정을 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 듣고 말하기를 계속하니까 또 교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한 중고등학생만 되더라도 벌써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배울 때 틀리는 건 당연한데 그 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듣기를 하더라도 계속 틀리는 거가 중요하고요. 말하기를 하더라도 계속 틀리는 거가 중요합니다. 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고요. 시도를 많이 했는데, 자, 계속 그게 맞는 쪽으로 가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지, 당장 한 번 시도해가지고 한 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그 멘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듣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듣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듣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영어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영어권 국가에서 나온 교재, 나온 뉴스, 나온 영화를 그냥 듣고 제 환경에다가 주입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듣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들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본다, 할리우드 영화다, 혹은 애니메이션이다.
이게 듣는 경우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전체 분위기나 내용을 알아듣는 차원에서 그냥 영화는 한두 번 정도 그냥 쭉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 영화가 무슨 내용이구나 대충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대사라든지 뭐 의미를 잘 못 알아 모르면서 지나가겠죠. 자, 두 번째로는 그 영화를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봤으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받아 적으면서 듣기입니다. 자, 받아 적으면 제가 소리가 나는 대로 받아 적을 수도 있고 가끔씩 알아서 알아듣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좀 더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인 그 듣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안 들리는 부분이 많을수록 기회는 많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아는 부분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받아 적는 거 너무 빨라요, 또 영어가. 그리고 우리말과 달리 되게 연음도 많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포기하죠. 근데 저는 이 받아 적는 것만 한 3년 이상 했어요. 받아 적는 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듣는 게 제대로 듣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매번 실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뉴스도 많이 받아 적었고요. 영화도 많이 받아 적었고요. 드라마도 다운받아서 많이 받아 적어 봤는데 제가 듣는 영어가 실제로 제가 아는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가 이제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아, 계속 받아 적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생기거든요. 머릿속에. 그리고 제가 어차피 받아 적었으니까 받아 적으면서 잘 들었던 부분 그리고 듣지 못했던 부분들이 같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대사 관련돼 있는 스크립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 영화를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할 때나 교정을 할 때 그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 적으면서 영화를 시청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면 좀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편을 다 받아 적을 때까지 계속 해라. 이런 얘기겠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 하시려면 몇 개월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한 편을 제가 다 받아 적어 봤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듣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분명히 수정을 했는데 그 받아 적었던 부분, 수정했던 부분이 또 안 들려요. 똑같이.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한 번도 발음해 본 적도 없고 제가 한 번도 그 발음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발음하는 거다라고 안 적이 없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처음 제가 그걸 인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거거나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받아 적고 나면 세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따라하는 겁니다. 자, 듣기를 할 때 듣기만 하면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따라하면서 들으면 제가 이제 발음을 따라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이 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말하는 부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하면서 듣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아 적기가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말하기인데 그 영화 배우나 거기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 나오는 등장인물의 발음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의 그 목소리, 그 다음에 톤, 그 다음에 발음 이런 거를 다 따라하는 거랑 똑같이 일부러 따라해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발음이 없어. 혹은 이게 이제 너무 영어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명사나
뭐 동사나 이렇게 힘을 주는 구간이 있고, 뭐 전치사라든지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뭐 이렇게 힘을 안 주는 구간이 또 있거든요. 아니면 뭐 if라든지 이런 것들 가정법 할 때 전혀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들리게 되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발음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발음하는 거가 또 그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가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사를 계속 외우고 댕기든지 아니면 그 대사를 그대로 똑같이 해보면서 진행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영화를 한번 쭉 다 훑어보게 되면 제가 이제 모든 거에 습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를 봤든지 영화를 봤든지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기.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어? 라고 서머리를 하는 겁니다. 서머리는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머리는 짧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주변에서 너 지난주에 뭐 했어? 그러면 아, 나 영화 봤어. 내 영화를 봤는데 영화 이런 내용이더라. 길어봐야 뭐 30초.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 2, 3분이겠죠. 영화 평론가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 1시간 반짜리, 뭐 1시간짜리 영화를 봤는데 걔를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느낀 대로 나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거.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듣기는 굉장히 그냥 흘려보내 듣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적극적으로 듣다 보면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계속 이걸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거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언어를 공부할 때 기쁜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들리는 거. 이 단계까지 가면 아, 굉장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언어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하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 이유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고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시면 제대로 듣기가 안 되고 되게 오역이 많이 생기세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만큼만 듣고 내가 들리는 대로 듣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정 작업을 거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듣기의 추천 교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영유아기 이럴 때 이제 그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영어 애기들이나라든지 유치원생들이 하는 수준의 노래나 TV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런 처음에 만약에 내가 영어 수준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뭐 영유아 노래라든지 TV 또 인터넷 이런 걸 뒤지셔가지고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쉬우면서 그냥 액센트에 익숙해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화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요즘에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애니메이션의 장점이 일단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제 뭐 할리우드 영화 중에 뭐 폭력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주인 나오는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한 어떤 SF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영어가 쉬워요. 그래서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고 자기가 좀 더 접근하기가 쉽다. 그 얘기는 포기하기는 좀 못하게 만들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장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익숙해지면 일반 영화로 가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로맨스가 됐든 뭐 어떤 뭐 할리우드 뭐 약간 좀 이렇게 폭력 영화가 됐든 SF가 됐든 일반 영화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고 그와 동시에 이제 뉴스는 제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ABC 뉴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ABC 뉴스나 뭐 CNN 뉴스나 뭐 CNBC 뉴스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했으면 바로 다른 거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기 말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것을 꼭 연습하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듣기 오류 중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기가 들었는데 잘 들었는지 검증을 못하는 것이어서 이를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영어로 표현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영어 듣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영어라는 게 계단식이어서 1 아니면 뭐 100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그만큼 올라가는데 듣기나 말하기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게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극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듣기를 하실 때는 제가 뭐 받아적기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드렸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재미도 느끼고 자기가 내가 영어를 잘 하게 되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배우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꾸준히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듣기 관련돼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그 다음 단계인 말하기에 대해서 할 텐데요. 오늘 듣기 방법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